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이른바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노래와 시작하는데 저희가 풍문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시간이죠. 정면 맞수다인데요.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오늘 얘기할 거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건 오늘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거 복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용찬 위원장. 뭐 오늘 결국 결론이 나왔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대표 간에 이제 또 하나의 앙금이 쌓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정점식 의장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김경수 복권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만큼 크나큰 문제였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조용하게 물밑 대화나 어떤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조용하게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터인데 각자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언론사에 이렇게 여과 없이 발표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양측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이미지 양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비공식 채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조기현 변호사님. 최초에 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야권 분열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일각에서 나왔었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국민의힘의 갈등의 불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격하게 반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에 화해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굳이 그걸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복권의 정치인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하고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을 때 당원들이나 이렇게 반발 여론이 있으면 이걸 물밑에서 의견을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좀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 직전까지도 계속 반대한다는 입장이 여러 채널과 한동훈 대표 또 중진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당 차원의 한동훈 대표 차원의 반발하고 있고 이거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는 듯한 걸로 지금 결론이 난 거죠.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각자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다를 수 있고 또 대통령실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다른 생각들을 한데 모아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과 절차가 지금 거의 없다. 보통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도 비공식 접촉 비공식 소통의 산물로서 이제 크나큰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당정 간에도 허심탄회한 마음 놓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과 루트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간절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복권이 되면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가 하나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지금 보기는 어렵죠. 시간을 좀 갖고 봐야 되겠죠. 물론 당내 소위 말하는 뭐 친노라고 하는 분들이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리더십이 오히려 지금 확고해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분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또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까지는 큰 변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12월에 돌아왔을 때 당시 그 시점에 어떤 민주당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개입되지 않는 한 뭐 지금 복권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맞서는 수준의 어떤 대권 주자로 뭐 바로 부각된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뭐 어떤 일을 할 건지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 비명계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하나 둘씩 친명계 쪽으로 네. 일단 이합 집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대권 주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공인할 수 있느냐.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어떤 점이 김경수 전 지사를 대권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이 생각나는 건 드루킹 댓글 사건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경남지사 한번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점. 네. 그것 가지고는 사실 대권 반열에 이름을 올려놓기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험난한 여러 가지 검증 과정도 거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지금 민주당이 일극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어떤 다양성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런 갈증의 표현이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표현됐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대적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힘과 세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지금 어쨌든 하여간 이 부분이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뭐 갈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차별화를 목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갈등을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하게 그 전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복권에 대해서 의견 전달을 했다는 걸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했다는 입장이 나오잖아요. 비공식적으로 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실에 이미 3월 심사위 단계에서 전달이 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완벽하게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될 문제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언급하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꽤 불쾌한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겠느냐. 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김경수 지사 복권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치 반민주적 범죄에 대한 복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그 명분론적인 반대 입장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그러면 다른 분들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같이 사면 복권된 조윤선 현기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일상 생활 경제범이었나요? 다 이 국정농단이나 반민족 범죄 중하문 중에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원론적인 입장처럼 반민주적 범죄에 대한 복권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잣대가 공정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김경수 전 지사만 콕 집어서 이 복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의식한 대통령의 복권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오히려 차별화하는 효과를 분명히 생각하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일 때도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혐의가 무척 중대하고 그리고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전혀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특별 사면되면서 나오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김경수 전 지사에게 복권까지 시켜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원초적인 소신 내지는 철학적 기반이 깔려 있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차별화를 한다? 저는 그럴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은 1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세훈 국정원장의 범죄 혐의와 대동소이하다 말씀하시는데 성격은 대동소이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과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은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질적 차원에서도 상이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원세훈 원장 국정원 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조작이었어요. 범죄의 심각성을 하면 훨씬 심각하죠. 이 그 댓글의 어떤 개수라든가 범위 이것만 갖고 범죄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대성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원세훈 국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심각하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언급이라도 과거에 했었으면 이 부분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면 복권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어떤 소신 이런 부분의 입장 표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안보 라인 바꿨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 외교보다는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중차대하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라든지 또 이제 중동에서도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더 이제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교보다는 안보에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지금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 라인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뭐 안보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인사도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방장관 인사 김용현 처장 인사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신원식 처장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안보실장은 안보특보로 가고 이런 인사 발표가 있었나요? 적어도 이 중요 안보라인 교체할 때는 이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인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의무부여를 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인 그러니까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위한 인사였고 나머지는 그 주변에서 신원식 그 장관의 직무 수행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해병대원 이 그 사망 사건 관련돼서 내부 처리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게 대통령실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김용현 그 경호처장 국방장관 내정자 이분 특히 이분 장충고 그러니까 장충고가 아니라 충암고 죄송합니다. 충암고 예. 고등학교도 바꾸시네 이제. 예, 이게 핵심 이 그 군의 국방부 장관부터 지금 방첩사령부까지 예. 이 충암고 라인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인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간단하게 미국 대선 11월 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군의 평생을 몸담은 분이 안보실장 하면은 어떻게 거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면 김용현 신임 국방장관 프로필을 보면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하셨고 예. 합참 작전본부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신원식 지금 국가안보실장 예. 역시 국방부 정책기획관 또 합참 작전본부장 했고요. 예. 그러니까 작전과 정책에 아주 정통한 그런 삼성 장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분들이 지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미동맹 그리고 대북 안보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해 볼 때 신원식 그리고 김용현 이 두 라인이 그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주한미군 문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방안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